경찰서 취조실 문이 열리는 순간 황기찬과 강세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폭로월드의 정체가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왜 여기 있어?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황기만은 7세 아이처럼 무서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왜 여기 있어? 무서워. 폭로월드가 뭐야? 나 몰라. 황기만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황기찬은 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게 네 짓이었다고? 우리 가족을 망친 게 바로 너였어? 아파. 왜 나한테 그래? 황기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세리도 충격에 빠져 벽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펼쳐지면서 폭로월드 운영의 충격적인 비밀로 인해 악인들이 벌을 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나란히 걸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폭로월드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그들에게 경찰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폭로월드 놈을 잡았다는 거죠. 황기찬이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네, IP 추적으로 운영자를 찾아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경찰관이 앞장서며 취조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힌 놈의 정체를 알 수 있겠네. 그동안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취조실 문 앞에 도착한 경찰관이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들어가시죠. 황기찬과 강세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을 괴롭혀온 익명의 적과 마주할 순간이었습니다. 강세리는 긴장된 마음을 감추며 황기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가 이기는 거 맞지? 강세리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증거도 확실하고 변호사도 최고급으로 선임했잖아. 황기찬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취조실 안에 앉아있는 인물을 본 순간 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이 왜 여기 있어?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기만은 의자에 앉아 무서워하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후 정신 연령이 7세로 퇴행한 그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혼란스러워하며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나 왜 여기 있어? 무서워. 황기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IP 추적 결과 폭로월드 접속 기록이 황기만 씨의 컴퓨터에서 나왔습니다.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정말 네가 폭로월드를 운영했어? 폭로월드가 뭐야? 나 몰라. 황기만이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황기찬은 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게 네 짓이었다고? 우리 가족을 망친 게 바로 너였어? 아파. 왜 나한테 그래? 황기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세리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던 폭로월드의 정체가 바로 황기만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벽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경찰관이 개입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간은 강규철 회장의 죽음 직전 깊은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갔던 집무실에서 강규철은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빠져 있었습니다. 윤비서 이리 와. 강규철의 목소리는 쇠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윤비서가 책상 앞으로 다가오자 강규철은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는 무겁고 중요한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안에 내 모든 비자금과 차명재산 자료가 들어있어. 강규철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윤비서가 봉투를 받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황기찬이 이 모든 걸 차지하려 할 거야. 그럴 수는 없어. 강규철의 눈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회장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제인이를 반드시 지켜줘. 그 아이는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강규철이 간절한 눈으로 윤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윤비서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강규철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윤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황기찬의 정체를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 놈은 교활하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윤비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그리고 때가 되면. 강규철이 말을 흐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윤비서가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강규철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윤비서는 회장의 시신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약속드린 대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윤비서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이중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황기찬의 충실한 부하로 행동하면서 밤에는 정의로운 복수자가 되어 증거를 수집할 것이었습니다. 강규철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윤비서는 회장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기찬과의 마지막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윤비서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YL그룹 회장실에서 윤비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황기찬은 책상에 앉아 폭로월드 문제에 대해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비서, 이 폭로월드 놈을 반드시 잡아야 해. 우리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어. 황기찬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IP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윤비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놈이 어떻게 우리 내부 정보를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황기찬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윤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비서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황기찬은 윤비서를 신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너만 믿을 수 있어. 다른 놈들은 다 의심스럽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윤비서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폭로된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야. 마치 우리 곁에서 지켜본 사람 같아. 황기찬이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겠습니다. CCTV도 점검하고 직원들 동선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비서가 철저한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좋아. 윤비서가 직접 맡아줘. 다른 놈들은 믿을 수 없어. 황기찬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밤이 되자 윤비서는 자신의 은밀한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의 지하에 마련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가면을 쓰고 폭로월드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오늘도 황기찬의 더러운 진실을 폭로할 시간이군. 윤비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황기만의 컴퓨터를 해킹해 놓은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완벽히 숨겼습니다. 모든 접속 기록은 황기만의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강규철 회장님 보고 계시죠? 이제 그 악마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비서가 모니터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황기찬이 리베이트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강규철 회장에 대한 복수이자 강재인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윤비서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황기찬과 강세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기만이 폭로월드 운영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경찰관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진짜 운영자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기만이 형은 누명을 쓴 거예요.
또 황기찬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황기만 씨의 컴퓨터는 해킹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범인을 잡았으니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이 다른 취조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세리가 황기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거야? 이상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거지? 황기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스파이가 있는 건 아닐까? 강세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믿을만해. 황기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 취조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또 다른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자에 차분히 앉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윤비서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윤비서, 너가 왜 여기 있어? 황기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비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때가 된 것 같네요. 가면이 무슨 소리야?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폭로월드 운영자가 바로 저입니다. 윤비서의 고백에 취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황기찬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손가락으로 윤비서를 가리켰습니다. 너가? 이건 말도 안 돼. 회장가를 좀먹은 썩은 오른팔을 도려낸 것뿐입니다. 윤비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신자.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황기찬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강규철 회장님을 위한. 윤비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세리는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더러운 비밀까지 모두. 윤비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기찬은 주먹을 쥐고 윤비서를 향해 다가갔지만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배신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태블릿을 꺼내어 경찰관들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비공개 영상 파일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각 파일의 제목들만 봐도 황기찬의 범죄가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황기찬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윤비서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이야. 황기찬이 절규했습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진실은 진실입니다. 윤비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화면에 나오는 증거들에 경악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과정, 불법 공작 지시, 심지어 강규철 회장을 협박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의 원본은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윤비서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황기찬이 경쟁업체와 담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녹화했다고? 또 황기찬이 경악했습니다. 3년간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범죄를. 윤비서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강세리도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녀가 기밀 문서를 유출하고 뇌물을 전달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건 몰래카메라잖아.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니 당연히 기록될 수밖에 없죠. 윤비서가 냉소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황기찬이 강규철 회장을 협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윤비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진짜입니까? 네, 모두 원본입니다. 조작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비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기찬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윤비서, 너 정말. 지금까지 복수를 위해 참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왔네요. 윤비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황기찬은 경찰서에서 나와 강세리와 함께 절망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완전히 당했어. 황기찬이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강세리는 공포에 떨며 황기찬을 붙잡았습니다. 윤비서가 얼마나 더 많은 걸 알고 있을까? 아마 우리가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을 거야. 황기찬이 절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난 거야? 감옥에 가야 하는 거야? 강세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황기찬은 자신들이 철저히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그 배신자 윤비서.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 강세리가 황기찬을 비난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네가 얼마나 경솔하게 행동했는데. 황기찬이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네가 도희 사건 때도 그렇게 실수투성이었잖아. 황기찬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이 시킨 일이잖아.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강세리가 울먹이며 반박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이미 다 끝났어. 황기찬이 절규했습니다. 강세리는 갑자기 황기찬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를 배신할 생각이야? 무슨 소리야? 우린 운명 공동체야. 황기찬이 격분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강세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변호사부터 제대로 선임해야 해. 그리고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해야 해. 황기찬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공고했던 그들의 동맹이 무너지며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강세리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YL그룹 긴급 경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강재인은 USB를 들고 회의실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당황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재인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재인 씨? 한 임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강재인은 프로젝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황기찬의 진짜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나자 임원들은 경악했습니다. 황기찬의 자금 세탁과 횡령의 전모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까? 다른 임원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두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강재인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적인 증거들에 경악하며 술렁였습니다. 회의실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한 임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재인은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증거입니다. 만년필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녹음에는 황기찬이 강규철을 협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한 임원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을 이렇게까지. 다른 임원이 울먹였습니다. 회의장은 분노와 충격으로 들끓었습니다. 임원들은 황기찬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가 믿고 따랐다니. 당장 모든 직책에서 해임시켜야 합니다. 강미란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 기회에 강재인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는 게 어떨까요? 찬성합니다. 강재인 씨가 적임자입니다. 임원들의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강재인은 감격스러워하는 임원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강재인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황기찬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회의장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임원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강재인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또 한 임원이 감격하며 외쳤습니다. 강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회장님의 원한이 이제야 풀렸습니다. 다른 임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새로운 YL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황기찬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바로잡겠습니다. 강재인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재무 상태부터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인사도 전면 개편이 필요해요. 임원들은 적극적으로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미란이 강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인아,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네 시대야. 고모도 많이 도와주세요. 강재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강가의 부활이야. 강미란이 뿌듯해했습니다. 임원들은 재인의 리더십을 신뢰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재인 씨의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직과 신뢰가 경영의 기본이라고. 강재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YL 그룹을 응원합니다. 강재인은 아버지 강규철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경영을 펼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YL 그룹의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보세요.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강재인이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움직임은 신속했습니다. 황기찬 씨가 계십니까? 경찰관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예요.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횡령, 배임,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합니다. 잠깐. 이건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에요. 황기찬이 절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증거야. 음모라고. 법정에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황기찬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한때 YL 그룹을 좌지우지했던 그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재인아, 너 이런 식으로 승부하려고? 황기찬이 강재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강재인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기다려. 황기찬이 끌려가면서도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황기찬은 강재인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반드시 복수할 거야. 하지만 이미 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그의 몰락을 지켜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회장님의 영혼이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한 임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재인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황기찬의 오만과 탐욕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황기찬이 체포된 소식을 들은 강세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노숙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강세리가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노숙자는 TV 뉴스를 보며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봤어. 황기찬이 잡혔다며? 어떡해요? 저도 곧 잡힐 것 같아요. 강세리가 공포에 떨며 말했습니다. 노숙자는 강세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세리가 애원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노숙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도 곧 체포될 것이라는 공포에 떨며 도망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해외로 도망갈까요?
그런 생각 말고 자수나 해. 노숙자가 조언했습니다. 자수요? 그럼 저도 감옥에 가야 해요. 강세리가 절규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한 일들을 생각해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마지막 기회야. 노숙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다 황기찬이 시킨 일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노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강세리가 변명했습니다. 은호도 도희도 다 네가 저지른 일 아니야? 노숙자가 따졌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강세리가 울먹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너 정말 뻔뻔하구나. 노숙자가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황기찬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세리의 모습이 더욱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강세리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비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규철 회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윤비서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는 폭로월드 채널에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정면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폭로월드를 운영해온 윤태호입니다. 윤비서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익명으로 활동해왔지만 이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불법 녹취와 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윤비서가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원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윤비서가 약속했습니다. 강규철 회장님께 마지막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분노가 아닌 정의 실현이었습니다. 윤비서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YL그룹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영상을 마친 윤비서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군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강규철 회장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강재인 씨가 이제 회사를 잘 이끌어 갈 거예요. 윤비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윤비서는 강규철 회장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지켰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복수는 개인적 분노가 아닌 정의 실현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충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윤비서가 회장 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윤비서는 강재인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강재인은 새로 정리된 회장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습니다. 윤비서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강재인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비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윤비서님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강재인이 감격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비서가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았나요?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하시면서. 강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윤비서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강재인은 윤비서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윤비서님이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혼자 힘으로 YL그룹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윤비서가 당부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강재인이 약속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재인 씨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윤비서가 회상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강재인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윤비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확인하며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재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윤비서가 말했습니다. 연락은 계속하시죠. 윤비서님은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강재인이 간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윤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그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비서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잘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보답입니다. 윤비서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며칠 후 강재인은 YL그룹 새 회장으로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장실 문패에는 이미 강재인 회장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녀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인 씨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해내셨네요. 김도윤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도윤 씨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강재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김도윤이 궁금해했습니다. 강재인은 아버지의 원래 경영 철학으로 돌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셨던 정직하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 거예요. 좋은 목표네요.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김도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먼저 황기찬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정리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드릴 거예요. 강재인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들도 새로운 분위기를 원하고 있어요. 김도윤이 공감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재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든든해요. 강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폭로월드 채널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윤비서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영상 이후 모든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윤비서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강재인이 아쉬워했습니다. 아마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실 거예요. 김도윤이 추측했습니다. YL그룹은 강재인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찬 출발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보세요. 제가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강재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